안녕하십니까, 파워게르만입니다. 보디빌딩이나 파워리프팅 같은 쇠질을 하는 사람이라면 역도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류샤오준이라는 선수의 이름을 들어봤거나 얼굴을 한 번쯤은 본 적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류샤오준은 역도라는 종목에서 역사상 가장 뛰어난 가히 고트라고 불릴 만한 선수 중 한 명입니다. 그런 그가 최근 충격적인 몸 상태를 보여주고 약물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샤오준은 중국의 역도 선수로 나이는 84년생, 올해 만 39세가 됩니다. 자그마치 3개의 올림픽 금메달이 있는데 2012년 런던 올림픽, 2016년 브라질 올림픽, 그리고 최근 2021년 도쿄 올림픽까지 전부 금메달, 그것도 연속으로 땄습니다. 그러니 그 밖에 수많은 대회를 평정한 건 당연하고 한국에서 열린 대회에서도 2번이나 금메달을 따냈는데 2009년 고양시 역도 세계대회에서 한번, 2014년 인천 아시아게임에서도 금메달을 땄죠. 10년 넘게 역도 세계 최고의 자리에 있었다는 소리인데 기술도 기술이지만 피지컬이 중요한 역도 종목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최강자로 있던 선수는 흔치 않죠. 류샤오준은 대회를 77과 81kg 두 체급을 뛰고요. 그의 기록을 살펴보면 바닥에 있던 바벨을 한 번에 머리 위로 드는 인상 종목 스네치의 기록은 177, 보통 흔히 알고 있는 역도 동작인 용상 종목 클린 앤 저크의 기록은 207입니다. 인상과 용상을 합친 최고 기록은 380인데 참고로 같은 체급에서 한국의 최고 기록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재혁 선수가 세운 375kg 입니다. 어떻게 보면 5kg밖에 차이 안 난다고 할 수 있는데 역도 탑 레벨에서 보면 1kg 차이도 크게 다가올 수 있죠. 인상과 용상의 기록은 사실 들어도 피부로 와닿지는 않으실 텐데 친숙한 3대 운동의 류샤오준 선수 기록을 보면 스쿼트 275, 데드리프트 280, 벤치프레스 130입니다. 물론 역도 선수이기에 3대 운동을 제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역도에 필요한 정도의 최고 강도로 하는 스쿼트 기록이 영상으로 확인되는 것이 275인데 올라오는 속도나 느낌을 보면 그 이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280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도 고관절을 피고 끝이 아니라 이후 동작을 생각하는 역도식 클린 동작이죠. 벤치프레스는 예전에 했지만 이제는 안 한다고 하는데 인터뷰에서 밝히기를 역도식으로 어깨를 펴는 동작을 할 때 벤치프레스를 하면 안 좋은 버릇이 들 수 있어서라고 합니다. 그 와중에 그래도 130 정도의 벤치 기록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추측할 수 있는 류샤오준의 3대는 685 정도입니다. 이런 역도계의 역대급 고트 류샤오준 선수는 37살에 출전한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 역사상 가장 많은 나이로 역도 금메달을 따는 기록을 남기고 이후에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훈련도 활동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모두들 사실상 은퇴를 한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1년 만에 2022년 8월에 다시 훈련을 시작하면서 2024년 파리올림픽에 도전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중국 선수촌에 들어가면서 가방을 무거워하니까 경비 아저씨가 도와주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는 아주 감명 깊은 역도 레전드의 끝나지 않는 고트 역사를 써나가는 과정이었는데요. 논란이 된 건 컴백 이후의 모습이었습니다. 훈련 복귀 후 첫 주부터 매주 운동하는 영상들을 올렸는데 몸과 기록의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이었죠. 외국에서는 류샤오준을 보고 DYEL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DYEL, 운동은 하냐는 소리입니다. 조롱이라면 조롱이지만 류샤오준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사람 몸 어떤 것 같냐고 물어보면 정말 그럴만한 정도였죠. 기록 같은 경우에도 보면 데드리프트 170 정말 힘들게 합니다. 스쿼트 같은 경우도 180을 겨우 합니다. 예전에는 정말 몸풀 때 하는 중량이었을 텐데 본인도 멋쩍은 표정이 보이죠. 그래도 류샤오준이 대단한 점은 이 몸 상태를, 이 중량을 그냥 당당하게 공개했다는 겁니다. 본인의 커리어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처참하다고 할 정도의 몸과 중량을 그냥 공개하였고 그에 따른 조롱 댓글과 이슈들이 엄청나게 나왔지만 아랑곳 않고 꾸준히 매주 훈련 모습을 올렸습니다. 작년 9월에서 11월까지의 변화 영상을 보면 프론트 스쿼트 180을 실패하는 모습에서 200까지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작년 12월부터 근황 업데이트가 멈췄는데 그 계기가 류샤오준이 약물에 적발된 것입니다. 약물들도 효과에 따라 종류가 수십 가지인데 그 중에서 EPO라는 약물이 도핑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게 특이한 점이 EPO는 장거리 달리기, 수영, 사이클 같은 유산소 종목에서 주로 쓰는 지구력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약물이라고 합니다. 물론 역도에도 도움은 되겠지만 조금 더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근육이나 힘의 증가에 관여하는 약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전에 대회에서 썼었다는 증거가 나온 게 아니라 이번에 새로 적발이 된 것이기에 그동안의 메달이나 기록의 박탈은 없었고 한시적으로 대회 출전이 안 되는 정도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류샤오준은 이에 대한 입장문을 밝혔는데 자기는 24년의 선수 생활 동안 공정한 스포츠를 하려 했고 그 사이 수백 번의 약물 검사를 받고 통과했으며 최근 올림픽 직후에도 4달 동안 8번의 불시 검사를 받았고 약물 사용 및 그 어떤 부정행위도 반대한다. 이번 일이 어떻게 된 건지 결백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하였는데 누군가가 써준 듯한 느낌이 짙게 나는 아주 교과서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사실 역도 같은 종목에서 약물 사용은 굉장히 흔합니다. 기본적으로 세계 레벨은 다 쓴다고 보면 편한데 국뽕이 아니라 한국 선수들은 대부분 안 쓴다고 생각하고요. 관련해서는 많은 사람들도 알고 있는 장미란 선수 사건도 있었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326kg으로 금메달
금메달을 땄는데 이때 2등과 3등의 기록이 277과 270이었습니다. 근데 심지어 2등과 3등이 둘 다 도핑에 걸려서 메달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로즈란의 명성이 더욱 올라갔었는데 많이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레전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한국의 김민재 선수가 8위를 하였는데 2016년에 갑자기 은메달을 땄습니다. 올림픽 측에서는 경기 당시 샘플을 가지고 있다가 새로운 검사법이 나오거나 하면 재검사를 하곤 하는데 2016년에 재검사를 하니 상위 8명 중에 6명이나 도핑 적발이 되어서 5위였던 이란 선수가 금메달, 8위였던 한국의 김민재 선수가 은메달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10년 이상 최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던 루샤오준 선수가 과연 약물을 안 쓴 슈퍼내추럴일까요? 물론 진실을 알 수는 없겠지만 제가 내기를 해야 한다면 무조건 약물을 썼다는 쪽에 걸겠습니다. 루샤오준 선수가 중국 출신이기에 더욱 그렇죠. 공산주의 국가들은 예전부터 스포츠, 특히 올림픽을 체제 선전의 도구이자 국가 선전의 장으로 많이 활용했기에 국가적으로 약물 사용을 장려해왔다는 소문이 있죠. 그 소문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 러시아였습니다. 국가 단위로 약물을 사용한 것이 적발이 되어 올림픽 및 다른 국제대회에서 퇴출되기도 했고, 심지어 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는 16세의 여자 피겨스케이팅 선수마저 약물 적발이 되어서 우리나라에서도 화제가 되었었죠. 그렇다면 루샤오준은 사기꾼이고 약물빨로 운동을 하고 메달을 딴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탑 레벨에서는 사실상 대부분 약물을 쓴다는 전제가 있기에 10년이 넘게 최고의 자리를 지킨 루샤오준은 여전히 역도계의 레전드라고 봅니다. 루샤오준의 복귀 직후 몸 상태 같은 경우는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충격적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몸이 마른 근육의 형태였기 때문에 24년간 선수 생활을 하다 은퇴를 하고 1년 동안 운동도 음식도 제대로 관리 안 한다면 운동을 전혀 안 한 것처럼 바뀔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다른 유명한 선수도 있었는데 일리아 린이라는 카자흐스탄의 역도 레전드입니다. 아시아게임 역도 94체급에서 2회 연속으로 금메달을 딴 선수인데 이 선수가 한동안 대회를 안 뛰고 운동을 쉬면서 미국에서 세미나를 하고 다닐 때의 모습이 화제가 됐었죠. 체중이 20kg 가까이 빠진 상태가 되고 운동을 평생 안 해본 사람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후 1년 뒤에 105kg 체급으로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정말 단기간에 엄청난 복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루샤오준도 복귀 후 2달 만에 벌써 몸이 상당히 올라왔죠. 물론 아직도 이 둘이 내추럴일까? 라고 물으신다면 크리스마스에 문고리에 양말을 걸어두시는 게 낫다고 봅니다. 사실 루샤오준이 도핑에 걸렸다고 했을 때 제가 놀란 점은 약물을 썼다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안 걸렸는데 은퇴한다더니 왜 이제 와서 EPO 같은 게 걸렸을까 였습니다. 대회를 한동안 안 뛰어서 방심한 건지 중국팀에서 본보기로 은퇴한 선수 한 명만 제물로 내놓은 건지 여기에도 많은 추측들이 있는데 진실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쇠질 유일의 올림픽 종목인 역도 레전드의 복귀 그리고 약물 논란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보디빌딩과 리프팅 같은 쇠질, 기본적인 피지컬로 승부가 좌우되는 종목에 월드클래스 선수들은 약물을 기본적으로 다 쓴다고 보면 편합니다. 사실 그래서 역도 또한 올림픽에서도 퇴출될 위기에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보디빌딩이 전국체전에서 강등된 것처럼요. 약물을 쓰는 게 합법은 아니지만 프로의 레벨에서는 어느 정도 용인되고 있고 이제 사람들도 많이들 인지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속이고 거짓말하는 건 문제가 있고 욕을 먹는 게 맞죠. 이럴 거면 차라리 역도도 보디빌딩처럼 시원하게 약물 검사 없이 화려하게 쇼처럼 만드는 대회가 있는 것도 괜찮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번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파워게르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쿼트나 벤치프레스 같은 운동 시에 미끄럼을 방지해주는 익스트림 실리콘이 붙어있는 45파운드의 논슬립 티셔츠를 이용하시면 자세 교정 및 부상 방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보충제는 독일산 프리미엄 보충제 아이언맥스, 닭가슴살 및 운동식품은 미트를 이용하시면 대박 할인을 받으실 수 있고 제가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